문서 작성 능력평가 첫 번째 제목 입력한 거 다시 살펴보면 제목 입력하고요. 본문 작업 두 문단 진행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소제목에 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고 문단 번호 없이 들여쓰기 없이 쭉 한 줄 입력하고 소문단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표도 마찬가지로 저 지금 아무것도 작업 안 해놨잖아요. 5줄에 5칸짜리 표 만들어서 내용 입력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순천만갈 대축제 입력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자, 요거 입력한 다음에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 117페이지 지문 기준으로 보면 말풍선 제일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이죠? 자, 제목의 말풍선 읽어보면 글꼴의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그거는 글자 모양 가지고 하죠? 그러면 글자 모양이니까 드래그 하셔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정원 드래그 하셔서 상단의 편집 도구 상자에서 도둠에 넘어가라. 도둠체, 아이고. 도둠에 18포인트, 그리고 글자를 진하게는 가에 진하게 써져 있는 그 진하게 가운데 정렬까지를 맞춰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했었던 거에 밑에 책갈피 이름은 순천만이고요. 덧말 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책갈피라고 하는 기능과 덧말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키보드에 없잖아요. 책갈피 넣는 기능, 입력 없잖아요. 키보드에 없는 모든 기능을 만드는 건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자, 입력 메뉴에 쭉 옆으로 가면 책갈피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책갈피를 누르시면 우리 책갈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책 읽었어 라고 이렇게 꽂아두는 기능이잖아요. 같은 기능이에요. 나 요 자리에 책갈피를 칠하고 싶어 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책갈피 기능은요, 문단을 기준으로, 위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 제목 문단의 책갈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되고 둘 다 맞습니다. 책갈피 위치를 기준으로 책갈피 기능 열어야 돼서 반드시 제목에 있어야 되고요. 제목에 커서나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책갈피 기능 열어서 책갈피의 이름 순천만이죠. 자, 여기다가 순천만, 책갈피의 이름 순천만 입력하시고 넣기 버튼을 누르시면 표시는 안 나요. 책갈피가 들어갔는지는. 근데 다시 책갈피를 누르면 밑에 순천만이라고 책갈피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책갈피 조판부 열어야지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으로 책갈피 입력에 책갈피 기능에 가서 어디에 위치를 기준으로 책갈피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여기 잘 들어갔구나 이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덧말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을 건데 이 덧말이 20년 소프트웨어로 바꾸면서 여기 책갈피 옆에 있었던 메뉴가 위치가 사라졌어요. 숨겨졌는데요. 잘 안 쓴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덧말은 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정원 위에 조그만하게 순천만 갈대축제라고 입력되어 있는 덧붙이는 말이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입력할 건데요. 얘 덧말이라고 하는 메뉴는 똑같이 입력 메뉴는 입력 메뉴인데 입력에 아래로 세모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려요. 위치만 찾으셨죠? 자, 메뉴 위치 찾으셨으니까 제 거 화면 한 번만 봐주세요. 책갈피와 같은 방법으로 메뉴 열고 덧말 넣기를 누르면 덧말은 본말과 덧말을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얘가 본말이거든요. 요 제목이 본말이고 그 위에 덧말로 내가 하나를 더 입력하는데 하지 마세요. 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둘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본말을 먼저 드래그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입력 메뉴에 덧말 넣기를 선택하면요. 그 드래그한 내용이 본말에 들어와 있어요. 두 번 칠 일 없죠. 두 번 치지 않도록 덧말은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말이 입력된 상태에서 덧말에 순천말 가태축제 입력하신 다음에 덧말의 위치는 본말 위에 올 건지 본말 아래에 올 건지, 저희는 지금 위에 있잖아요.
위 덧말을 선택한 다음 넣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말 위에 덧말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표의 캡션과도 같은 역할이어서 얘가 이동되면 덧말도 같이 이동될 거예요. 자, 덧말을 지우고 싶으면 문단 선택, 제목 문단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맨 밑에 덧말 고치기와 덧말 지우기 이렇게 두 가지 메뉴 있습니다. 덧말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가 내용 수정, 내용 삭제해야 되는 것처럼 덧말도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풍선 하나를 찾아서 그 말풍선에 해당되는 지문들을 작업을 차례대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입력 메뉴, 서식 메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제목 문단 말풍선 끝났으니까 오른쪽 끝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말풍선 끝에 가보면 머릿말 기능이라고 해서 궁서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머릿말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봤냐면요. 편집용지 설정할 때. 편집용지 설정할 때 머릿말이라고 해서 10mm를 잡아놨잖아요. 자, 다시 편집용지 설정을 다시 보면 자, 이렇게 작업한 내용에 A4 용지를 전체를 기준으로 작업 영역을 내가 잡죠. 자, 요 작업 영역에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을 잡으면서 상단에는요 두 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위쪽과 머릿말 영역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져 있는데 본문과 달라요. 머릿말 영역이 다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용지 메뉴 어디서 설정하죠? 상단 메뉴 중에서 편집용지 설정할 때 뭐 눌러요? 쪽 메뉴 누르죠. 쪽 메뉴 쪽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편집용지 설정했잖아요. 머릿말 여기 있습니다. 쪽 메뉴. 자, 쪽 메뉴에 머릿말 기능 입력할 거니까 쪽에 머릿말 메뉴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다시 종류 머릿말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위치는 양쪽, 저희 호치키스래 스탬플러 찍어가지고 넘기는 양쪽 문서를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머릿말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양 없음, 요 상태 그대로 그냥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문이 잠기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회색 음영으로 바뀌면서 머릿말 영역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머릿말 영역 열렸으면 내용 먼저 입력하시고 내용 입력하시고 요 머릿말에 궁서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상단의 편집 도구 상자 메뉴 이용해서 수정합니다. 자, 드래그 하셔서 궁서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자, 머릿말 기능이 끝났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본문으로 돌아갈 때는 머릿말 작업을 끝냈을 때는 상단에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기능이 열려 있어요. 여기 다시 닫기 버튼, 머릿말 영역은 닫겠다, 닫기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머릿말은 수정하고 싶으면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는 머릿말을 더블 클릭하듯이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머릿말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올 때는 닫기 버튼, 머릿말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기 버튼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다시 왼쪽 두 번째 왼쪽 말풍선 지문 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말풍선 지문 보시면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 기능이고 굴림 면색의 노랑이라고 쳐져 있는 이 말풍선입니다. 자, 얘 기능 이름은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에요. 문단 기능이고요. 문단 모양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문단은 여기 이 정의 문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에요. 그럼 이 문단을 선택할 때 전체 드래그 하나요? 그렇지 않죠. 문단 안에다가 클릭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능은 더군다나 저기 문단기 첫 글자 장식 기능이네, 글꼴의 굴림이고 면색의 노랑이네 하면 자칫 이렇게 드래그하기 쉽거든요.
정에다가 글꼴 넣고 정에다가 노란색 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을 드래그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열리면 문단이 안 열려요. 자, 문단 첫 글자 정식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능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메뉴는 서식 메뉴에 있어요. 서식 메뉴에서요. 문단 모양 파트로 넘어가시면 문단 모양 파트에 가에 밑줄 쳐져 있는 이 아이콘을 찾으시면 돼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 기능입니다. 근데 이 아이콘은요. 문단을 선택해서 클릭만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정에다 글꼴 넣어야지, 면색 넣어야지 하면서 드래그한 상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사용하실 때 반드시 문단을 선택한다, 클릭한다의 개념으로 문단을 선택하시고 문단의 첫 글자 장식 기능을 엽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단의 첫 글자는 다른 것과 다른 문단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 문단 첫 글자 없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정이라고 하는 첫 글자가 문단의 2줄 정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 2줄을 선택합니다. 글씨를 임의로 키우는 게 아니라 모양을 선택해서 문단의 기능을 문단 첫 글자의 모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글꼴, 면색 여기서 작업 반영하죠. 글꼴은 굴림에, 면색은 노랑 선택합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 기능 열어서 모양과 글꼴과 면색 설정하시면 결과 다음처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정원은의 사이에 가든 괄호 닫고와 은 사이에 각주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보조 설명했을 때 하단에 어떤 문서를 참고했다, 어떤 내용이다, 이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자, 요 메뉴는 각주, 주석 여러 가지 기능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주석을 입력하는 주석이 각주라고 하는 것도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입력하고 싶은 위치를 커서로 잡습니다. 괄호 닫는 기능, 괄호 닫고와 은 사이에 주석이 각주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커서로 먼저 위치를 가리킨 다음에, 자, 메뉴는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에 쭉 옆으로 가다 보시면 각주 보이실 거예요. 자, 기능을 입힐 때는 먼저 커서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되는 기능을 입력 메뉴에서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요. 1번 방가로 지문이 입력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하단에 입력 안 한 거 있죠? 자, 그거 마저 입력할까요? 내용 입력이 끝난 다음에 각 주석 보시면 여기 앞에 번호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 주석 위치에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키면서 각주 구분선은 5cm로 해라 라고 하는 지문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작업 2개를 볼 건데요. 또 얘도 각주라고 하는 기능을 열면 위에 앞에 주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열려 있어요.
자, 여기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각주 구분선은 언제나 5cm로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에요. 그냥 눈으로 한번 5cm 뜩쓱 보면 요 해당되는 지문은 주석을 넣기만 하면 그냥 점수를 받겠죠. 자, 그리고 번호와 앞에 요 번호 모양이 지금 다르잖아요. 번호 모양은 구분선 길이 바로 앞쪽에 보시면 번호의 모양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번호 모양 메뉴 열어서 우리 지금 번호 모양은 1번 동그라미잖아요. 1번 동그라미 번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1번 동그라미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위로 올려서 우리 아까 주석 각주 입력했었던 위치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1번 동그라미로 번호 모양이 변경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또 각주도 작업 다 했잖아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주석 메뉴 맨 뒤에 닫기 버튼 눌러서 다시 본문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각주를 입력했었던 그 자리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말풍선 지문 옮겨서 자, 여기에 그림 있죠. 그림. 북치는 여자 그림. 북치는 여자 그림 입력할 건데요. 지문에 보시면 그림의 위치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내 PC, 문서 폴더, ITQ, 픽처, 그림 4번인데요. 저거 그림 4번 번호 찾는 것보다 그림 속에 저 여자 이미지가 있는 걸 찾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방법은요. 다시 입력의 그림 선택하시고 어제 갔던 경로, 문서 폴더, ITQ, 픽처 폴더 찾아 들어오셔서요. 여기까지만 먼저 열고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요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보면 그림이니까 그림을 보고 고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파일은 파일 이름을 보고 고르는 게 편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글 문서 보면 한글은 우리 한글 폴더 들어가 보면 탐색기로 한글 폴더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명을 보면서 그리잖아요. 보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그림을 보는 게 편하고 한글은 파일명을 보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옵션인데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ITQ 문서 폴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그림 파일 탐색기의 위쪽에 보시면요. 요 이미지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파일 탐색기 폴더마다 보는 방법을 보기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얘를 자세히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럼 그림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그림의 파일명만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림 4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림 4를 고르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실무했을 때나 그림은 그림 볼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 집에 가서 연습하려고 했는데 혹은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파일이 보인다. 그러면 보기 방법 변경 열어서 아이콘으로 선택을 변경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기 방법을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요 북치는 여자 이미지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자, 그럼 얘를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시는 분들은 본문에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크기 지정이 아니고 그냥 바로 삽입되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하고 말풍선 지문처럼 나는 딱 요만큼만 필요하잖아요. 요 그림에 더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이미지만큼을 잘라야 돼요. 크기 조절점은 움직이면 이미지의 크기가 조절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자르려면요.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그림 이미지 옵션 메뉴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래 중간 부분에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자르기 기능을 누르시면요. 격자로 크기 조절점이 검정 색깔 격자로 이렇게 크기 조절점이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 격자에다가 내 커서를 맞춰서 그 격자 모양과 내 커서의 모양이 똑같았을 때 잡고 내려오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한 만큼 이미지를 자르실 수 있어요. 자르실 때는 요 북치는 요 여자 이미지 뒤에 그림자 있잖아요. 이미지가 더 잘리지 않게 혹은 덜 잘려서 불필요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이미지만큼만 정확히 잘려야 됩니다.
다 자르셨으면 다시 자르기 기능을 해제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르기 기능 이용에 이어서 오른쪽 지문 말풍선 지문을 다시 쳐다보시면요. 크기는 40에 45mm고요. 바깥 여백 왼쪽 2mm라고 잡혀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얘 그림 자른 다음에 우리 어제 뭐 했어요? 크기 바꿀 때? 속성이죠? 개체 속성 메뉴 들어가셔서 기본 탭에 크기를 40에 45로 맞춰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백 탭으로 넘어가시면 바깥 여백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 중에 왼쪽을 2mm로 선택합니다. 설정하시고요. 이미지 사이즈와 여백 메뉴 설정한 다음에는 얘를 이동해서요. 본문과 가장 비슷한 위치로 그림이 딱 작업 영역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요 사이에 글자만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글자만 들어오지 않게 적당히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력되어 있는 본문의 구분이 중요하지 여기 뒤에 줄 바뀌는 위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만 안 되면 돼요. 그림을 어중간하게 배치해서 여기 뒤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끔만 배치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이즈는 어제 확인했었으니까 여백인데요. 여백은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림이랑 본문이랑 지금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이랑 본문이 지금 얘는 그림이 흰색 바탕이어서 거의 티가 안 나는데 그림이랑 요 문자 사이에 요 간격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깥 여백 왼쪽을 사용하는데요. 좀 티가 나게 저는 바깥 여백을 20mm 잡을게요. 왼쪽 20mm를 잡으면 본문이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요 여백을 내가 이만큼 지금 잡은 거잖아요. 우리가 쪽여백 잡듯이 편집용지에 쪽여백 잡듯이 요 그림의 왼쪽에는 20mm만큼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면 본문이랑 다른 개체들을 좀 구분하면서 나눌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깥 여백 왼쪽만 잡았지만 여기 아래도 좀 잡으면 그림을 좀 동떨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타이밍에 작업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배치하실 땐 쪽윤곽 보시면서 안쪽에 배치하되 너무 나가지 않게끔만 배치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업하다가 자꾸 크기 조절점을 건드려 요 40에 45를 유지를 못할 것 같아 하시면 크기 고정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갈까요? 소제목입니다. 다이아몬드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는 순천만 갈대축제라고 하는 소제목에 보시면요.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글자색이 하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음영색이 빨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이 편집도구 상자는 글꼴 색깔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바닥에 음영색을 빨강색으로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죠. 그러면 글자 모양 메뉴 들어가는 거예요. 드래그 하시고 기능 들어갈 건데 요거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음영색 부분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글꼴 도둠의 18포인트는 여기 앞에 특수문자까지도 모두 도둠의 18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체 특수문자에서부터 순천만갈 대축제까지 전체 잡아서 상단에서 도둠의 18포인트를 먼저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글자색이 하얀과 음영색이 빨강인 부분은 딱 요 순천만갈 대축제 요 부분이잖아요. 다시 요 부분 글자 입력된 부분만 다시 영역 블록 설정하셔서 이번에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속성에 글자색과 음영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자색은 하얀색, 음영색은 빨강색으로 넣어주세요.
반드시 이 특수문자까지도 클릭했을 때 도둠의 18로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요거 빠뜨리기가 쉬운데 정확하게 2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랑 똑같이 생긴 문단이 요 밑에 소제목이 하나 더 있죠. 프로그램 일정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둠의 18포인트는 전체 특수문자에서부터 일정표까지 다 잡으시고 도둠의 18 하시는 거예요. 자, 도둠의 18까지 한 다음 그 다음에 지문에 기울임이라고 하는 기능과 강조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자, 기울임은 요 특수문자는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특수문자까지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 부분만. 프로그램 순천만 갈택축제 프로그램 일정표까지만 범위 잡아서 기울이기. 진하게 오른쪽에 기울이기로 글자를 먼저 기울이신 다음에 기울이는 건 텍스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강조점은 또 이렇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순천만 갈대축제랑 일정표랑 떨어져 있는 거라 각각 2번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앞에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여기 앞에 위에 콕콕콕 이렇게 찍혀 있는 요거 입력이 필요한 순천만 갈대축제 텍스트 잡고 글자 모양 들어가겠습니다. 글자 모양. 문단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전체 문단에 해당되는 강조점이니까 한 글자 한 글자의 강조점을 입력할 수 있는 글자 모양 기능에 강조점은 확장 탭에 있습니다. 확장 탭에 들어가셔서요. 하단에 기타 보시면 강조점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빈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빈 점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고 체크일 수도 있고 매번 다르거든요. 모양에 맞는 강조점을 선택하시면 여기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니까 맞게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일정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글자 모양 기능까지 작업했는데 혹시 놓치신 거 있으실까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지금 소제목 2개에 해당되는 글자 모양을 맞췄고요. 여기 중간 부분에 우리 리스트 쭉 적어놨었던 그 소문단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얘는 오른쪽에 지문 보시면 한 묶음으로 묶어서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수준에는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적혀 있고요. 2수준에는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간격은 18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줄간격이죠. 그죠? 줄간격을 좀 먼저 해볼까요? 문단 선택하시고 줄간격을 180% 설정하겠습니다. 문단의 줄간격이니까 굳이 전체를 다 선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일부분만 문단만 선택하고 줄간격 180%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줄간격을 선택한 이 상태에서 진행할 거예요. 문단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기능을 입력할 건데 요 문단에 대하여 총 6개의 문단에 대하여 기능을 입력할 거라서 이렇게 문단을 선택한 상태에서 기능은요 서식에 있습니다. 근데 서식 기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세모 버튼이에요. 혹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도 문단 글머리표 문단 번호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편하신 거 쓰세요. 자, 문단 번호 서식 메뉴에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도 문단 번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예요. 얘는 개요라고 해서 문단 번호 기능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거 안 쓸 거예요. 저거랑 다른 기능이에요. 자, 문단 번호 기능을 열면요. 이렇게 위에 글머리표, 문단 번호, 그림 글머리표 이렇게 3가지 옵션인데 무슨 느낌이신지는 아시겠죠? 앞에 도형으로 채울 거냐,
번호로 채울 거냐, 그림으로 채울 거냐, 그 중에 저희는 번호로 채울 거잖아요. 그래서 문단 번호를 선택할 거고요. 자, 이것도 자주 저희가 일일이 입력해서 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스타일처럼 미리 설정을 해두고 작업하면 쉬운 기능이에요. 되게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사용하면.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볼 건데, 지금 현재 이 문단에는 문단 번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액박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들 거잖아요. 그럼 먼저 요 지금 지문 보시면 1수준, 2수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 요 상태에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가 1수준이죠. 거기에 하위 수준으로 가나 반가로 번호 지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1수준, 2수준으로 보시면 제일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번호 넣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거? 얘죠. 1번, 2번 반가로, 가나 반가로 번호 모양, 얘가 제일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죠? 쉽게 하려면 제일 비슷한 수준, 1번, 2번 수준, 그 밑에 지금 3, 4 수준이 보이는 건데 저희는 1, 2 수준만 만들 거니까 제일 비슷한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좀 편집을 좀 해야 되니까 제일 비슷하지 않은 걸 고를 거예요. 얘 고를 거예요. 자, 요거 선택하시면 얘를 편집해서 써야 되니까 아래에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기능을 엽니다. 그럼 오른쪽에, 왼쪽에 각 수준을 선택할 수 있고요. 수준별로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를 이제 옵션을 만들어서 쓸 건데, 자, 첫 번째 수준. 첫 번째 수준은 지금 여기 A 점이라고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저희는 지금 번호가 A가 아니잖아요. A, B, C, D가 아니라 1, 2, 3, 4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까 주석에서 바꿨던 것처럼 번호의 모양을 지금 쓰고 싶은 1, 2번호로 바꿉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 A가 1번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이 1, 2, 3, 4로 가기는 가는데 점이 아니라 반가로잖아요. 점이 아니라 반가로거든요. 그럼 요거 보세요. 지금 위에 번호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볼 수 있어요. 1번 점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입력돼 있잖아요. 요 앞에 꺽쇠 1은 수준을 나타내는 코드니까 쟤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요 번호는, 나는 요 점을 괄호로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번호 서식에 들어가셔서 점을 지우고 내가 원하는 괄호로 바꾸는 거예요. 점을 지우고 내가 원하는 번호로 바꾸면 미리 보기에서 같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번호 바꿨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1번 동그라미, 우리 아까 주석이랑 똑같이 1번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면 번호 모양에서 1, 2, 3 동그라미 번호 지문을 바꾸고, 그럼 뒤에 괄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괄호를 지우면 돼요.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1, 2, 3에 1번 반가로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번호 모양이 맞춰졌다면 아래로 내려와서요, 번호의 위치, 너비 조절 정렬할 건데요. 지문에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1수준이 나와 있거든요. 얘를 이제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번호를 수준에 들여쓰기. 자, 너비 조정 20포인트를 입력하시면 요 쭉쭉 들어가 있는 본문이 앞에 본문보다 이렇게 20포인트만큼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번호가 안 따라 들어가잖아요. 번호도 따라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정렬에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번호 설정을 맞춰줍니다. 자, 그럼 1수준 작업 끝났으니까 2수준 넘어갈까요? 2수준 클릭해서요, 방금 했었던 작업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의 2수준은 가나 반가로잖아요. 그러면 번호의 모양을 먼저 가나 다로 바뀐 다음에 점이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괄호죠. 그럼 위에서 점을 괄호로 변경하시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너비 조정 2수준은 30포인트의 정렬, 오른쪽 정렬 맞춰서 1수준보다 2수준이 조금 더 들여쓰기 된 것처럼, 우리가 줄 맞춰서 글씨 쓸 때 이렇게 작업된 것처럼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수준이 많다면 같은 방법 3수준, 4수준 쭉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지금 1, 2수준까지만 작업할 거니까
얘를 맞춘 다음 설정할 거고요. 그럼 내가 만든 요 설정이 여기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얘를 이제 요 문단에 입혀야 되잖아요. 선택한 요 문단 번호 기능을 적용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설정 눌러주시면 앞에 들여쓰기 그리고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번호가 자동으로 입혀지는 거 보이시죠? 1수준 기준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요. 1수준 기준으로. 그럼 얘는 이렇게 작업하면 아 선생님 저는 이거 아무래도 그냥 입력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문서 제가 똑같이 치세요. 그러면 두 칸 들여쓰고 1번 반가로 친 다음에 입력하고 또 다음 문단 가서 두 칸 들여쓰고 2번 입력한 다음에 반가로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편집의 문제예요.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게 몇 수준이고 어떤 게 몇 수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1수준으로 잘 입혀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6번까지 입력했어요. 근데 이제 7번 입력할 차례잖아요. 기능을 입혀놓으면 엔터면 7번이 생겨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필요 없으면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작업하시면 되고 중간에 제가 3번과 4번 사이에 문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제가 여기 3번과 4번 사이에다가 엔터를 치면 4번이 되고요. 원래 4, 5, 6번이었던 애들은 지가 알아서 5, 6, 7번으로 이렇게 자동 번호가 부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기능이 문단 번호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기능을 입힌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 다 1, 2, 3, 4, 5, 6번이 아니잖아요. 2수준인 애들 있죠. 자, 그거 2수준인 애들 운영 일시랑 퍼포먼스 쇼 문단 선택하시고 서식 메뉴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이거는 안 쓸 거예요 했었던 오른쪽 맨 끝에 한 수준 감소, 수준 증가라고 하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얘는 1수준에서 2수준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수준 감소 버튼을 누르면 2수준 기준으로 나가 생기면서 밑에 4, 5, 6번이 2, 3, 4로 바뀝니다. 그럼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감성 콘서트의 운영 일시와 운영 장소를 선택하셔서 한 번 더 수준 감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능에 맞춰서 문단 번호 기능이라고 하는 설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순서 바꾸고 싶고 서식 변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셔서 변경 작업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요. 수준 감소했다가 나는 여기 사이에 3번을 만들고 싶어 하면 나 뒤에다가 엔터 치면 다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에 1수준을 넣고 싶어요. 그럼 수준을 증가하면 2번을 만들 수 있어요. 2번 감소하면 2수준으로 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 수준 증가 감소 버튼 이용해서 수정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번호 매기느라고 왔다 갔다 할 때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 될 때 번호가 많은 수준을 작업했을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아래로 내려 표 가겠습니다. 표. 자, 이제 표인데요. 자, 표는 표 전체 글꼴에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셀 배경, 그라데이션, 유형, 세로 시작과 끝에 막 준비 나와 있잖아요.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요. 표의 입력을 지금 이렇게 쭉 마치셨다면 먼저 라인 정리부터 좀 하죠. 공연 두 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셀 합치고자 하는 셀 범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합치기를 눌러서 정리해 주고요. 얘가 한 줄로 나와 있는 건 똑같이 한 줄이어야 되고 두 줄로 나와 있는 건 정확히 두 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단을 나누는 기준인데 운영 일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과 시간이 두 줄로 명확하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엔터 쳐서 구분하시면 되세요. 근데 프로그램 명이나 주요 내용 운영 장소는 지금 두 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비 수정하셔서 각각의 열너비를 수정하셔서 얘네들이 한 줄이 나올 수 있게끔 너비를 먼저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구분이 좀 공간이 여유 있으니까 저는 프로그램명을 이렇게 늘릴 거고요. 운영 장소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요 내용을 운영 장소 쪽으로 옮겨서 한 줄이 될 수 있게끔 내용들이 각 줄이 위치가 딱 맞을 수 있게끔 너비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부터 할까요?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 블록 잡으시고요.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맞추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해버렸지.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셀 배경색 보시면 그냥 면색이 아니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지문에 색이 들어가 있는 건 요 첫 번째 줄이죠. 요 첫 번째 줄이잖아요. 첫 번째 줄 셀 잡고 셀 영역 잡고 셀 테두리 배경, 저희 표 만들 때 했었던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으로 갑니다. 자, 배경 탭에서 면색을 넣었을 땐 색을 선택했고요. 이번엔 그라데이션 넣으러 왔으니까 그라데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라데이션 선택에 유형은 세로로 했으니까 세로를 선택하고요. 시작은 하양, 끝색은 노랑이니까 시작색은 하양에 끝색을 노랑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 해주시면 그라데이션 기능에 맞게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말풍선 지문에 나와 있는 건 글꼴과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그리고 셀 배경색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지금 테두리는 전체 바깥쪽 테두리에 맨 위쪽과 맨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도 이중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 작업하겠습니다. 전체 블록 설정하시고요.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가셔서 전체 블록 잡으시고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가셔서 이중 실선을 이번에는 표의 맨 위랑 맨 아래 위쪽과 아래쪽에만 설정할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만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줄만 다시 한번 잡고 셀 테두리 배경 메뉴 들어가셔서 이중 실선을 아래쪽 요 지금 면 잡고 들어온 아래쪽만 지금 테두리 배경 들어가면 되니까 아래쪽을 한 번 더 이중 실선 입력하겠습니다. 이중 실선 입력한 다음에는요, 표 전체에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지금 테두리가 안 보여요. 안 보이게끔 테두리가 없음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체 블럭 잡으시고요. 전체 블럭 잡아서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가시면요. 종류에 안 보이는 건 요 X거든요. 대각선 빨간 실선 X가 선 없음이라고 하는 지문이에요. 선 없음을 선택하시고 표의 왼쪽과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표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한 상태에서요. 표 안에 내 커서가 위치하고 있으면 투명한 선의 경계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빨간 색깔 점선으로 표의 경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투명한 거예요. 안 보이는 선이에요. 이렇게 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춘천망갈대 축제 마지막 기관명 보겠습니다. 자, 궁서에 24포인트 진하게 장평은 배고 오른쪽 정렬 기능 들어가 있는 거 기관명에 축제명에 장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기능 이용해서 마지막 축제명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전체 잡고 궁서에 진하게 24포인트까지는 저희가 편집 도구 상자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 정렬까지도 다 편집 도구 상자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평은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하셔야 돼요. 장평만 글자 모양의 기본 탭으로 가셔서 장평을 105%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 5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쪽에 쪽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모든 문서를 보잖아요. 자, 쪽번호를 매길 건데요. 다시 편집용지로 보시면, 편집용지 상자에서 보시면 머릿말과 이 꼬릿말은 문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냈으면 좋겠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말과 꼬릿말에 작업된 거는요, 본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영역, 작업 영역이 따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상태에서요, 구역 나누기를 작업했기 때문에 요 한국관광공사가 앞쪽에는 들어갔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 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머릿말이 들어가면 안 됐으면 좋겠고, 뒤에는 머릿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역 나누기로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구역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제가 여기서 다시 쪽에 구역 나누기를 실행하면 얘는 따라와요. 다음 페이지는 따라와요. 근데 구역 나누기로 작업하면요, 다시 요 페이지에서 제가 머릿말에 들어가서 모양 없음으로 편집 누르고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잘못 누르고 들어갔네. 요 3페이지에 와서 다시 머릿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2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얘는 따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여전히 한국관광공사고, 구역 나누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 페이지에 있는 거 구역 나누기를 한다고 한들 영향은 줘요. 근데 새롭게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구역 나누기는. 그런 그 작업이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쪽 나누기, 쪽번호 매기기에서도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순천만갈대 축제 있잖아요. 자, 쪽번호 매기기도 쪽 메뉴에 있습니다. 쪽 메뉴 선택하시고 쪽번호 매기기 메뉴를 누르시면요, 얘도 먼저 우리가 지금 양쪽 문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스탬플러 찍어서 3장의 문서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총 6개의 면 중에서 번호가 들어갈 위치를 체크하세요. 오른쪽 하단이잖아요, 위치가. 오른쪽 하단에 번호를 넣겠다, 번호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번호 모양을 다시 고릅니다. 지금 저희 번호 모양은 5번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1, 2, 3 동그라미 번호를 넣으시고, 줄표는 양쪽에 5번 찍찍 그어져 있는 얘가 줄표거든요. 요게 줄표거든요. 우리 줄표 없죠, 지금 교재에. 줄표 넣기 빼고. 그럼 미리 보기에서 실시간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번호를 5로 시작한다라고 써 있어요. 번호 시작 번호를 5번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넣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작업할 때 요 이 구역에서부터 쪽번호를 매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5번으로 시작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문서에서는 5번이 안 들어가져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근데 제가 3페이지 만들어 놓은 요 문서 가서 보면 6쪽이 들어와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요쪽에서 다시 쪽번호 매기기로 내가 다른 번호로 입력하겠다. 나 이번에는 1, 2, 3으로 입력하겠다. 가운데에 넣겠다. 15번부터 시작하겠다. 넣기를 누르면 앞쪽은 여전히 5번이지만 새로운 구역에서 내가 다시 설정한 번호로 이렇게 입력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역 나누기니까 가능한 거지, 쪽 나누기로 했다면 여기서 제가 쪽번호를 입력하고 머릿말 기능을 입히잖아요. 그럼 앞에도 다 들어가요. 같은 문서기 때문에. 그래서 쪽 나누기랑 구역 나누기는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쪽 머리글 영역과 바닥글 영역에 별도로 작업하는 문서를 작업하실 때 이렇게 구분되게끔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야 돼서, 저희가 요 위에 머릿말 기능이나 쪽번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역 나누기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편의를 위해서 1쪽, 2쪽, 3쪽 나눌 때 구역 나누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1쪽, 2쪽은 쪽 나누기를 해도 괜찮아요. 다만 2쪽과 3쪽에서만 구역이 나눠져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리잖아요. 여기는 쪽 나누기 하시고 여기는 구역 나누기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헷갈려서 시험 때는 그냥 다 똑같이 공통으로 구역 나누기 실행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패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기능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시간이 벌써 30분이어서 저희 쉬었다 하겠습니다. 혹시